안녕하세요.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첫 번째로 자바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초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자바 SE8, 그러니까 JDK라고 부르는데요. 자바 디벨롭먼트 킷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개발 도구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인 이클립스를 쓸 건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언어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다른 대상에게 전달하는 수단 혹은 체계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려는 이 자바라는 언어도 프로그래밍 계열에서는 프로그램 언어라고 취급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 언어는 그 대상을 사람이 아닌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하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디바이스라는 게 바로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각각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데요. 프로그램 언어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C 언어, C++, 파이썬, PHP, 자바, 그 외에도 베이징 이러한 것들 등등이 있을 텐데요. 얘네들은 뭐가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떠한 방면으로 수행을 할 건지, 어떠한 내용이 수행되도록 만들 건지에 따라서 그게 맞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서 학습할 뿐입니다. 자, 이러한 자바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반대가 저급 프로그래밍입니다. 저급 프로그래밍은 쉽게 얘기하면 기계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코드를 우리가 개발자들이 적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숫자 010101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쫙 배치를 해서 컴퓨터가 어떠한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한 형태의 언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0101을 나열해 놨다고 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한 것들이 저급 언어고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컴퓨터에게 프린트 해라. 그래서 print라고 글자를 적고 수행을 시키면 말 그대로 화면상에 글자가 출력된다든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친숙한 언어의 계열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 자바는 바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고요. 자, 이러한 자바 언어는 그 시작이 90년대 초입니다. 90년대 초에 자바가 시작이 되어서 95년도에 1.0 버전이 최초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처음 자바가 시작할 때 프로젝트 명이 스텔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명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명은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가상의 이름, 가칭이라 그러죠. 가칭으로서 어떠한 명칭을 정해둔 건데 그 명칭을 정할 때도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가 사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폭격기잖아요. 그래서 자바 언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뒷 백그라운드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는 의미로 프로젝트명을 스텔스로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된 프로젝트는 그린 프로젝트라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냉장고나 가전기기 안에 숨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로 이 자바 언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자바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요. 결국 2010년도 1월 달에
그 오라클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사가 합병 인수되면서 현재는 오라클이 이제 자바의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주력사가 되었죠. 지금 현재 이 강좌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월입니다. 현재까지 자바는 8버전까지 발표가 되었고요. 1.0에서 지금까지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자바 9가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바를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자바 SE8이라는 것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얘가 자바를 동작시키는 가장 기반 코어 API를 가지고 있는 핵심 엔진이 될 건데요. 자, 우선 자바 언어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어떻게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계열을 두게 되는데요. 이 컴파일러라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1로 작성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프린트라고 글자를 적었더라도 얘를 0101과 같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걸 바이트 코드라 그러는데요, 자바에서 그걸로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의 컴파일러는 우리의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준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변환된 바이트 코드도 사실 완벽한 0101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직까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형태죠. 대신에 빨리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는 상태의 코드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힌 바이트 코드를 실제 기계가 읽어들이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인터프리터는 바이트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해석한 후에 그대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인터프리트가 가상 환경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바를 이야기할 때 자바는 JVM이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동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JVM이라는 것이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 환경,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바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두 가지 계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JRE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JDK를 볼 수 있습니다.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라고 해서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행만 해서는 안 되겠죠. 컴파일도 시켜야 되고 실행도 시켜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컴파일러라는 놈은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놈이고 실제 실행을 인터프리트가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JRE에는 인터프리트 계열이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이놈 속에는 인터프리트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근데 컴파일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드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시키는 컴파일러도 함께 담겨 있는 놈이 JDK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때는 JRE가 아니라 JDK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개발하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넘겨줄 때는 뭐와 같이 넘겨주시면 되냐면 JRE와 함께 넘겨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 JRE는 각자 개별적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치할 때 자동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러한 자바 계열은 1.2 버전부터 스탠다드 에디션,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 다음에 마이크로 에디션 등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더 많은 API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요거는 차츰차츰 우리가 학습해 가면서 이제 배울 영역인데, 문제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요 자바 SE 하나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바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 환경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사에서 오라클로 넘어갔고요.
oracle.com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popular downloads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Java SE, 즉 JDK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J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치된 것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함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환경 설정은 세 가지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클래스 패스, 두 번째가 자바 언더바 홈, 세 번째가 패스. 요 세 가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역할은요. 클래스 패스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이 시스템 내에 있다라면 우리가 걔를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 경로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에 있으니까 요 경로에 있는 자바는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클래스 패스고요. 두 번째 자바 홈은 우리가 요 위에서 바로 설치한 요 JDK의 위치를 컴퓨터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자바가 어디에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패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할 때 자바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명령어들을 실행할 때마다 설치한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실행을 하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설치한 이 자바의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를 잡아주겠다라는 게 패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패스하고는 다르죠. 클래스 패스는 자바로 코딩한 자바 파일, 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자바 파일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패스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자바 속에 있는 명령어들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자바 버전이라고 해서 자바가 몇 버전 설치됐는지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JDK를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러도 함께 설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컴파일러의 버전은 몇 버전이냐, 뭐 물론 둘 다 똑같은 버전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둘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설치를 직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